참깨가 수백 번 구르는 것보다 호박이 한 번 구르는 게 낫습니다. 저배당 깜빡이로 돈 딸 수 있습니까? 경마는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라 돈 놓고 배당을 먹는 갬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마팬 여러분, 고배당 사냥꾼 강민입니다. 2018년 1월 21일 일요일마 유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요일마 편성 재미가 있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만은 가급적 배당이 나와줄 수 있는 경주 집중적으로 승부 경주로 노리고 들어갑니다. 자, 오늘 1호 경마에서 노림수를 두는 승부처는 6경주, 7경주, 9경주, 10경주, 11경주입니다. 6, 7, 9, 10, 11, 6, 7, 9, 10, 11 이게 5개 경주를 승부 경주로 준비해 주시고요. 이 9경주는 좀 현장감을 살리면서 갑니다. 뭐 크게 대박 배당이 엮여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9경주는 현장 추천 경주 체크해 주시고 6경주, 7경주, 10경주, 11경주, 9경주 현장 추천 경주까지 5개 레이스 강하게 노리는 1호 경마가 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고선마 육군 1300m 별정 A형 경주입니다. 관심마필이 여러 마리가 나와주고 있어요. 당일 배당판에 깜빡이가 이 4번만 늘쇠찬 그리고 3번만 라온미라클 4번 3번 요 두 마리가 깜빡이로 팔릴 편성이고요. 뭐 외곽에 있는 11번 플라잉 헤너라든가 또 9번만 천별 같은 마필도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 4번만 늘쇠차는 데뷔전에서 배당판 바람이 상당했고요. 또 복기가 나쁘질 않죠. 마지막 끝걸음을 살리면서 올라오는 내용은 좋았는데 진로 방해를 너무나 많이 당했어요. 그러면서 걸음을 남기면서 3착에 머물렀습니다. 자, 오늘 1300 늘어난 경주거리가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고 보죠. 그래서 3번만 늘쇠차는 일단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고요. 3번만 라온미라클도 최근에 꾸준하게 자기 걸음을 띄고 있습니다. 다만 이 마필은 내축으로 기대는 악벽 때문에 매번 결정타가 나오질 않아요. 이 문성기수 기승해서 깜빡이로 팔리겠습니다만은 좀 과도하게 인기가 집중되는 상황은 조심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 8번마 신의 탑이라는 마필은 그동안 계속 뭐 이런저런 사연이 있었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1월 18일 경주에서 이 외곽에서 아주 그냥 바닥을 쓸어버렸던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전 경주 거의 안 팔렸는데 강민이 충마로 놓고 때렸습니다. 인기가 7이었죠. 인기 7이 충마였는데 1000m였기 때문에 노렸던 경주예요. 근데 오늘은 1300 늘어난 경주거리 8번만 신의 탑은 세게 읽어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요. 9번만 천별이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에서 좀 이렇게 서둘러서 선입전개를 끌어가면서 결정타는 나오질 않았습니다만 1300m에 대한 거리적 능력은 충분히 보였고 11번만 플라잉 헤라라는 마필은 11월 4일 경주에서 그때 뛰었던 상대들이 약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전 경주 배당판 바람을 상당히 많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잘 타고 깨진 거예요. 오늘은 게이트 외곽인데 페로비치 안장이라서 인기마로 팔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거는 좀 검증이 필요하죠. 외곽 게이트에서. 자, 여기서 좀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되는 복병마가 있는데요. 바로 안쪽에 있는 2번마 바라데로라는 마필입니다. 11월 3일 주행심사 때 주파 기록도 후졌고 그 전에 또 9월 달에는 능력 미달이 됐던 마필이고 11월 25일 날도 개바닥을 쓸어버렸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직전에 뛰는 내용을 보니까 이게 스타트 나오면서 좀 진로가 좋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결승선 끝걸음이 살아있었는데 한 100m 전방에서 진로가 확 막혀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제어하는 과정에서 탄력을 잃어버렸는데요. 이런 놈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안 팔려요. 거의 뭐
백판 수준이 되지 않을까, 한 인기 순위가 9위권, 10위권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만 바라대로는 여기서 무조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30조 마방 아니겠습니까? 뭐 30조 마방이 이제 정년 퇴직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어요. 아끼고 자시고 없습니다. 무조건 조지는 상황이라서 이번만 바라대로까지는 실전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자, 1경주 이 6번마 늘세차를 좀 더 강하게 읽어주시고, 배당마로서는 2번마 바라대로까지 주목하는 레이스입니다. 2경주입니다. 국선마 입군 1300m 별정 시연경주 3세마 레이스입니다. 8마리 단촐한 편성입니다만은 의외로 이런 경주가 또 배당이 엮일 수가 있어요. 8번마 이스트킹덤이 보여주는 액면 때문에 인기 1위로 팔릴 가능성이 아주 높죠. 10월 29일 경주에서는 코차로 3착, 인기 9위였던 맛빌이 코차 3착이고, 직전 경주는 선행을 나서고 선행 경합 전개를 풀어가면서도 2착을 지켜냈으니까 이거는 앞뒷방이 다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인기 1위로 팔릴 가능성이 높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강민은 이 8번 이스트킹덤은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직전 경주는 선행을 나섰기 때문에, 안쪽 게이트 선행을 나섰기 때문에 그 정도 뛴 거고요. 그 전에 10월 29일 날 코차로 3차까지 왔을 때 경주 대행이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그 경주를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외곽으로 삐지는 악병만 없었다면은 2착도 가능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이스트 킹덤은 외곽 게이트만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8번 게이트를 받았어요. 여기서 선행을 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쉽진 않아요. 그러면 쫓아가는 외곽 선입 전개를 풀어가야 되는데, 또다시 외곽으로 삐지는 악벽을 좀 조심스럽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아마 인기 1위로 팔리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1번마 스페셜 위너가 좋아요. 1번 스페셜 위너. 제가 이거 직전 경주에 제가 진짜 고민을 많이 했던 마필이에요. 럭키 춘향은 대가리다. 이거는 뭐 문정기수라도 무조건 대가리다 라고 보고, 나머지 인기 마필들을 보니까 다들 믿을 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페셜 위너 예상 상태가 정말 좋았기 때문에, 야, 이거 고배당 저거 가능한데 생각을 하면서도 추천을 드리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주행심사 때 모래를 맞고 뒤로 훅 쳐졌던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때 11월 17일이었습니까? 그게 생각이 나서, 저거 1번 게이트에서 모래를 맞으면 잘 못 뛰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외곽으로 나오면은 좀 노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예상 상태는 좋았거든요. 그런데 들어올 뻔했어요. 직전인지 이거 들어왔으면 강민 진짜 뚜껑 열 뻔했습니다. 뭐 다행히도 직전에 못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노려야 될 찬스를 만난 건데요. 1번 게이트 불리하지 않은 조건입니다. 그냥 무조건 덧댑니다. 그래서 1번 스페셜 위너를 강민은 이번에는 좀 대가리로 놓고 때릴 타이밍이 아닌가 싶어요. 뭐 나머지 인기 마필들은 뭐 현장까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뭐 3번 두손왕자 같은 마필도 직전 경기에 순발력이 굉장히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끝걸음이 살아있었고, 요거 뭐 배팅권은 당연히 가져가 주셔야 될 마필이고, 나온 시리우스라는 마필도 거의 다 와서 덜미가 잡혔죠. 한 10m 남겨놓고 덜미가 잡혔던 내용이고, 뭐 천몽은 이 그림자에 놀라는 모습이었어요. 이런 마필들은 좀 민감하다, 겁이 많고 민감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쨌거나 1번 스페셜 위너를 다시 한번 노립니다. 1번 게이트에서는 여기서 무조건 놓고 때려야 될 마필. 1번 놓고 공략하는 레이스입니다. 3경주입니다. 국선마 5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은근히 까다로운 혼전 레이스예요. 자, 이런 경주가 좀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공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강민의 관리마필 여러 마리 나와주고 있는데요. 우선 이 9번마 금수뉴가 배당팔의 머리로 팔릴 가능성이 높죠. 직전 경주도 연투를 때리는 경주 대행이 정말 좋았는데, 초반에 늑발을 했어요. 약간 좀 착지불량으로 늑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곽선임을 끌어올리면서 자력 입상에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부담 중량이 2kg가 늘어났고, 또 게이트도 외곽으로 밀려있는 조건이고, 무엇보다도 페이스가 직전보다는 분명 빠르죠.
직전 경주는 빠른 페이스가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은 뭐 안쪽에 컬러드 퀸이라든가 또 뭐 액톤시나 또 샤프 케이렌 뭐 이런 마필들, 그 외에도 몇몇 발빠른 마필들이 더 보여요. 뭐 시스푸마 위너도 있고. 그래서 금순위가 빠른 페이스에서도 과연 직전처럼 외곽 선입 전개를 무난하게 풀어갈 수 있겠느냐, 그거는 조금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는 그날 12월 24일 날은 평상시보다 기록 자체가 좀 빠르게 형성이 됐던 날이에요. 그래서 기록 때문에라도 좀 과인기가 조심스러운 상황을 좀 살펴야 되겠고요. 11번 샤프 케이레는 최근에 두 번의 경주 뛰었던 상대들이 강했지요. 이 12월 16일 직전 경주는 2세 육성 심사 합격마 특별 경주였고, 또 11월 11일이 일반 경주이긴 했습니다만은 그 루키 스테이크스라고 해가지고 2군 상급에 해당하는 좀 두둑한 상금이 주어지는 레이스였어요. 그래서 센 말들이 다 출전했던 경주였습니다. 그 막강 편성에서 최근 막강 편성에서 깨졌습니다만 10월 21일 경주에서는 강민이 아예 쌍대가리를 의심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뭐 단독 선행을 무조건 나갈 상황으로 봤기 때문에. 근데 최근 두 번의 경주는 선행을 나서지 못하니까 끝걸음이 많이 좀 부족했던 내용이죠. 근데 오늘 외곽에서 선행을 갈 수 있나요, 이게? 뭐 조건 자체는 53kg의 부담장은 유리한 조건이긴 합니다만 이게 뭐 깜빡이로 갈 것 같아요. 근데 깜빡이로 공략할 사이즈냐, 이거는 조금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8번마 참빗이 11월 25일 날 강민이 32배를 적중했던 마필, 이 방송을 통해서도 제가 고배당으로 언급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참빗이 직전에 출전 취소가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덜 팔릴 수 있어요. 이런 거는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셔야 되겠고, 6번마 말라카스라는 마필도 11월 12일 경주에서 그때 인기마로 팔렸죠. 그때 인기 3위로 팔렸을 때 그냥 꺾었어요. 왜냐면 이건 1300은 어렵다고 봤기 때문에. 그리고 직전 경주에서 1000m 줄어든 경주거리에서 선전했습니다만 오늘은 다시 경주거리를 늘렸거든요. 이런 마필들은 좀 인기마로 팔려도 사실 좀 조심스럽게 볼 이유가 있어요. 배당마로서는 한 2마리 정도가 눈에 띄는데, 안쪽에 1번마 시스푸마 위너는 오늘 1번 게이트 최적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조건이죠. 이미 말씀드렸듯이 선두권 페이스가 빨라요. 그래서 1번 게이트 최적 전개, 그러니까 외곽 도는 마필들은 외곽을 계속 돌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1번 게이트에서 선행마 안쪽을 파고 들어가면서 최적 전개를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비드 기수가 기승인, 다비드 기수는 지난주까지 기승 정지였잖아요. 그래서 시스푸마 위너는 기수의 승부지도 뭐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고, 또 이마필이 작년 봄이었던가요? 그때 용군이가 타고 한번 3차까지 온 적이 있는데 그때 경주내용이 또 나쁘질 않았어요. 1300 첫 거리를 최적 전개를 풀어가면서 극복을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번마 시스푸마 위너, 1번 시스푸마 위너는 전개가 잘 풀릴 수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배당으로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아예 뭐 1번을 놓고 공략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어쨌거나 이번 3경주는 좀 인기 마필들에 대한 과시는 조심할 필요가 있겠고요. 오히려 배당마로서는 1번마 시스푸마 위너를 주목하는 레이스입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모 5군 10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은생이 6번마 더킹 그레이스가 배당판에 머리로 팔릴 상황이고요. 이거는 뭐 꺾고 가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의 경주에서 강민이 강하게 노렸죠. 데뷔 전부터는 뭐 쌍대가리 의심하지 않았던 마필이고, 직전 경주 과천 시장배 대선 경주는 안쪽에 횡원골이라는 발빠른 말이 있었는데 그걸 쫓아가면서 오바지를 한 거예요. 스타트가 늦으니까 좀 서두르다가 오바지를 했는데 오늘 이 정도 편성 1000m에서는 선행이 아니라도 여기서는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6번 더킹 그레이스가 배당판에 머리로 팔리는데 요거는 뭐 인정하고 후착을 찼습니다. 후차권이 고만고만해요. 이 8번과 나몬키는 8번 게이트가 직전보다 유리한 조건은 아닙니다. 경주거리가 줄었기 때문에 인기마로 팔릴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8번 게이트에 선행을 나서기가 일단 어려워요. 4번마 골드레그가 아마도 깜빡이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자, 이 마필은 직전 경주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모래를 맞지 않고 전개를 풀어간 거고, 그 전에 11월달, 10월달 경주를 보면 모래를 맞지 않으려고 외곽 전개를 풀어갔던 마필이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서 6번마 더킹 그레이스가 선행을 하면은 골드레그가 모래를 안 맞을 수 있느냐,
그거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직전에 1번 게이트였어요. 지금 게이트는 2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번에 있는 그 마필이 취소가 되면서 1번 게이트 선행을 간 거예요. 골드레그가 직전 경주는. 오늘 선행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마필들도 인기마로 팔리면 이건 조심스럽죠. 자, 오히려 안쪽에는 1번마 매니파크. 이거 강민이 계속해서 좀 타이밍을 째려보고 있는 관리 마필인데요. 오늘은 편성 제대로 만났습니다. 1000m의 1번 게이트 최적 전개. 이게 작년 겨울에 그러니까 2016년 겨울이죠. 그러니까 2016년 겨울에 이게 1300에서 우승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정말 안쪽 펜스를 파고 기가 막히게 전개를 잘 풀면서 우승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1000m 레이스는 이거는 안쪽 게이트면은 무조건 노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1번만 매니파크. 지금 인기도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6번 더킹 그레이스에 일단 원틀 맞고는 1번만 매니파크로 가야죠. 6번, 1번. 뭐 어설프게 팔리는 8번 남원킨, 4번 골드레거 이런 마필들보다는 배당마라손은 1번만 매니파크를 우선 주목하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부산 중계 1경주입니다. 국선모 5군 10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강축마가 없어요. 난타전입니다. 아마 당일 배당판에 머리로 팔린 마필이 6번마 콘타도르가 아닐까 싶은데요. 선행 선입이 다 되는 마필이죠. 그런데 강민이 이 마필 조금 조심스럽게 보고 있어요. 이 최근 두 번의 경주, 승군 이후 두 번의 경주에서 정말 쥐어짠 내용이 전부라고 보고요. 줄어든 1000m 경주 거리가 이 마필에게 유리한 조건이냐?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이 콘타도르가 선전했던 11월 26일 또 9월 15일 경주 1300m 레이스는요. 아주 빠른 선행마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페이스를 끌어올리면서 앞선에서 전개를 끌어갈 수가 있었습니다만 1000m는 다르죠. 1000m는 스타트부터 그냥 강하게 몰고 나오는 마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콘타도르가 일찍 붙여서 가는 그림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배낭팔에 머리로 팔리는데 이건 충막감이 아니에요. 오히려 안쪽에 1번마 어빌리티가 줄어든 경주거리에서 1000m 레이스는 이거는 뭐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죠. 11월 26일 날은 깜빡이로 팔렸어도 꺾었습니다. 왜냐하면 6군에서 선행하고 앞선에 붙여서 가는 거랑 5군 승군전에 앞선에 가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만큼 압박을 받기 때문에 선행을 하고도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딱 그렇게 깨진 겁니다. 11월 26일 날. 하지만 오늘은 1000m의 1번 게이트 독땡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죠. 1번 어빌리티는 실전 막건 주목하셔야 되겠고, 이 5번마 천년태양이 직전 경주는 이 출전 주기도 맞지가 않았었고 무엇보다도 이 외곽으로 좀 삐지는 그런 악벽 때문에 제대로 능력 발휘가 안 됐던 마필인데 이것도 뭐 가능성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게이트 5번으로 들어왔고 또 줄어든 경주거리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라고 봐야죠. 자, 배당마로서는 안쪽에는 2번마 역전의 기회, 2번마 역전의 기회를 주목합니다. 지금 조상범이, 그러니까 이제 군대를 다녀왔죠. 조상범 기수가 안장이 올라왔는데 1번마 어빌리티 외곽에서 바짝 붙여 들어가는 그림이 그려져요. 그래서 2번마 역전의 기회 요거 배트권에 가져가시고, 9번마 어린 여왕이라는 마필도 계속 그 타이밍을 째려보고 있는 강민의 관리 마필인데 12월 1일 경주에서 마지막 끝걸음이 살아 있었고 직전 경주도 큰 착차는 없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9번 어린 여왕까지는 관심권입니다. 그래서 1번 어빌리티를 좀 더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배당마로서 2번마 역전의기에 5번마 천년의 태양, 9번마 어린 여왕까지 1넣고 2번, 5번, 9번, 1넣고 2번, 5번, 9번. 인기 1위가 예상되는 6번마 콘타도르는 좀 과도하게 인기가 집중되는 상황은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선마 6군 1700m 별정 시형경주입니다. 7마리 단순한 편성의 부진마필들의 난타전입니다. 고만고만해요. 그나마 직전에 조금 보여줬던 2번마 3다블꽃이
오늘은 상대들을 너무 약하게 만났기 때문에 배당팔에 머리로 팔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 삼다불꽃 직전 생각하면 정말 많이 아쉽죠. 이 정평수의 아주패왕 1년에 한 번 들어오는 정평수를 놓고 승부를 가져갔는데 이 삼다불꽃이 들어왔으면 한 60배 정도 됐어요. 근데 너무 좀 아쉽게 3책에 머물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삼다불꽃은 최근에 보여준 액면은 그게 전부예요. 더 없습니다. 정말 쥐어짠 내용이 그게 전부예요. 하지만 직전에 이 아주패왕이 약한 상대가 아니었죠. 아주패왕은 그 다음 경주에서 또 2차 입상을 승군전에 바로 동소가 타고 들어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삼다불꽃을 꺾지는 않습니다만 충마로 놓고 들어가긴 조심스럽고 실전 변화를 분명하게 보여준 마필이 7번마 온누리 알바예요. 직전 경주 시흥철 기수가 기승했을 때에 실전에서 변화된 걸음을 보여줬잖아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이 바닥에서 전개를 풀어갔던 마필인데 직전 경주는 늑발하고 뒤에 있다가 건너편에서 무빙으로 선행을 강타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버티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렇게 한번 이 호흡을 튀어줘야죠. 이런 마필들은 더 뜁니다. 이 채찍을 두들겨 놓은 마필들은 더 뛰어요. 그래서 7번은 온누리 알바가 오늘은 안쪽에 발빠는 말이 없기 때문에 2반매, 3반매까지 전개를 끌어올릴 수가 있고 또 직전처럼 선행을 넘어가는 그림도 생각하셔야 되는데 직전처럼 선행을 넘어간다. 이번엔 버티죠.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7번은 온누리 알바를 좀 더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3번마 위대한 발자국이라는 마필도 직전에 대충 타고 3차까지 왔는데 분명한 걸음의 호전세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발자국이 아마 여기서 거의 뭐 안 팔릴 것 같은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리 적성을 넉넉하게 보질 않았던 마필이거든요. 직전 경주 뛰는 걸 보니까 이제 1700도 적응하는 모습이에요. 3번은 위대한 발자국까지도 관심권으로 갑니다. 2번은 삼다불꽃을 무시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오히려 배당 마필로서는 3번은 위대한 발자국과 7번만 온누리 알바 이 두 마리를 좀 더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산 중계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승군전을 치르지만은 이 4번만 샴페인 파티가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릴 상황이에요. 줄어든 1200m 경주거리 너무너무 유리한 조건입니다. 초반 선행도 뽑아 나설 수가 있겠습니다만 뭐 단순한 선행만 아니죠. 선행 선입이 다 되죠. 4번 샴페인 파티 직전 경주로 강민이 아주 강하게 추천되었던 마필인데 여기서 뭐 꺾을 이유가 없어요. 4번 샴페인 파티가 배당팔에 머리로 팔리지만 액면 그대로 인정하고 갑니다. 문제는 후차권에서 이 5번마 월화독작이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잘 뛰었기 때문에 여기서 깜빡이로 팔릴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 마필은 이미 21전을 뛰었고요. 예전에도 인기바로 팔리고 무기력하게 깨졌던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런 마필들은 깜빡이로 공략할 사이즈는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이 배당마를 후차권에서 좀 엮어볼 필요가 있는데 6번마 해피레이디 강민이 6번마 해피레이디가 이제부터는 승부 타이밍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해피레이디는 모래를 막지 않는 전개를 풀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10월 20일 경주 보면 그때 선행마 외곽에 바짝 붙여가면서 전개를 풀어갔던 그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12월 10일 경주도 보면 외곽 선입을 전개를 풀어가면서 충분한 가능성을 보였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6번 해피데이디가 오늘 인기돼서 조금 밀려있을 것 같은데 1200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라고 봅니다. 6번 해피데이디 봐줘야 되고 7번만 나이트 퓨리라는 마필도 이게 공백이 좀 길었던 마필이죠. 6월달에 뛰고 10월달에 나오면서 공백이 길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더위를 좀 먹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서 10월 22일 경주에서는 그냥 완전히 꺾었어요 내용으로. 그리고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살아나는 걸음을 분명히 보여줬는데 특히 직전 경주는 강문이 67배짜리를 강하게 조져 먹었던 마필입니다. 그 골드 스카이를 놓고 나이트 퓨리의 67배. 제가 직전에도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죠. 더위를 먹은 그 사연. 그래서 7번 나이트 퓨리는 이제는 정상 주기로 돌아왔고 상대마가 강하지 않죠. 샴페인 파티 빼고는 7번 나이트 퓨리도 여기서는 뭐 무조건 노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8번마 게임 체인저가요.
지금 뭐 신인 기수가 조상 범위가 안정이 올라왔는데 11월 17일 경주에서 대가리 세워놓고 7.7배를 압축 막건을 찍어 먹었어요. 근데 직전 경주는 인기 1위 판에서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현장에서 확인되는 내용이 별로 좋지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선두권이 워낙 뽁짝뽁짝했던 상황이어서 전개 상황도 좀 불안했던 그런 내용이죠. 오늘 선행은 일단 안 돼요. 근데 뭐 쫓아가는 전개를 선택해야 되는데 감량 조건이면은 무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번 샴페인 파티를 놓고 4번 놓고 6번, 7번, 8번 5번만 월화독작이 깜빡이로 가기 때문에 충분히 뭐 배당이 환승될 겁니다. 뭐 12번 썬레이저도 인기마로 팔릴 거고. 그래서 4 넣고 6번, 7번, 8번 4 넣고 6번, 7번, 8번 기본 막건으로 공략하는 레이스입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7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이변 가능성 대단히 높은 혼전입니다. 철저하게 고배당을 노리고 공략하는 승부 경주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마는요 6번마 아르고썸, 또 8번마 만복한, 또 10번마 금화포르테 이런 놈들이 팔리죠. 뭐 9번마 날쌘강호도 최근에 선전하는 분위기 인기마로 팔릴 거고요. 6번마 아르고썸은요 이 1700 늘어난 경주거리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이 첫거리를 단숨에 극복할 수 있는 마필이 아니에요. 이제 출전 주기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직전 경주에 3차까지 선전했기 때문에 인기마로 팔리는데 이 마필은 1억 원짜리 비싼 마필이죠. 혈통적인 잠재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데뷔 초부터 강민이 계속해서 실전 배달을 째려봤던 마필입니다. 예전에 이 브리더스컵 을 우승했던 마필, 그리고 코리안 더비에서도 뭐 3착인가 왔던 마필, 그 라팔이라는 마필이 있어요. 그 라팔의 목의 형제 마필이죠. 그래서 비싼데 1억 원짜리 비싼 마필인데 아낄 이유는 없어요. 하지만 1700은 검증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뛰는 모습을 봤을 때는 거리 적성을 넉넉하게 보기는 어려워요. 8번마 만복한도 직전 1300에서 선전했습니다만은 이 1700을 뛰었던 10월 22일 경주 보면 금화포르테에게 큰 착차로 깨졌거든요. 1700m는 쉽지 않은 레이스라고 봅니다. 근데 편성이 이렇기 때문에 인기 바로 팔리고 초반 선행은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끝까지 버티는 그림 글쎄요 뭐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뭐 10번마 금화포르테도 10월 22일 경주에서 강민이 대가리 세워놓고 18배짜리를 적중했던 마필이긴 한데 전개를 많이 타요. 그러니까 이 금화포르테가 입상하려면은 전개를 정말 안쪽을 기가 막히게 파야 되는데 직전 경주는 외곽에서 자리를 못 잡고 뒤로 밀려버리니까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9번마 날쌘강호라는 마필도 이 작년 6월 달에 1700에서 36배짜리를 때려 먹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와 또 11월 달 경주도 안 팔렸는데 선전했던 분위기죠. 그래서 날쌘강호도 지금 뭐 배낭판에 인기마로 팔릴 가능성이 높은데 이건 인기마로 가져갈 수 있나요? 이미 23대를 뛰었고 그 전에 9월달이나 8월달에 보여준 내용을 보면 정말 좀 한계치를 드러낸 그런 걸음이었거든요. 저 날쌘강호도 충막감은 아니에요. 자, 이번 6경주를 강민이 승부로 노리고 가는 이유는 여기선 뭐 무조건 놓고 때릴 고배당 충마가 있죠. 최근에 보여준 액면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팔리지만은 내용 있게 안 간 겁니다. 내용 있게 안 갔어요. 까꾸시죠. 한마디로 까꾸시인데 까꾸시 대가리 세워놓고 갑니다. 오늘 뭐 편성 제대로 만났죠. 앞선도 강하지 않고 어설프게 팔리는 불안한 인기마가 많기 때문에 고배당 충마를 놓고 갑니다. 아마 인기도에서는 한 7위권 뭐 이렇게 7, 8위권 팔리지 않을까 싶은데 대가리 놓고 갑니다. 두둑한 배당입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부산 중계 3경주입니다. 혼합 4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상당히 조심스러운 레이스로 봅니다. 지금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려요. 1번마 드림질주, 2번마 휙, 3번마 치프에이스, 5번마 보고 있나. 안쪽에 있는 1번, 2번, 3번, 5번 이 네 마리가 대끼리, 준대끼리, 준대끼리 뭐 그렇게 팔릴 텐데 1번마 드림질주가 1번 게이트에서 그림같이 전개를 잘 풀어간다. 뭐 그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기마로 팔리는데
직전에 뛰었던 편성 자체는 뭐 도무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빠른 페이스를 극복하지 못하고 깨진 경우가 여러 번 있었죠. 그래서 1번 드림필드는 뭐 깜빡이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2번마 휙이라는 마필이 11월 24일 경주에서 나름 선전하긴 했는데 또 직전 경주는 열심히 가서 깨진 게 그게 전부라고 보거든요. 깜빡이로 팔리고 최선을 다해서 깨졌는데 늘어난 경주거리가 유리한 조건이냐? 그렇진 않죠. 이게 9월 22일 날 데뷔 전에 보였던 내용을 보면 이게 거리 적성을 또 넉넉하게 보기는 어려워요. 3번마 치프에이스는 12월 1일 경주에서 강민이 4.6배를 뭐 저배당이긴 했습니다만 적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전 경주는 인기마로 팔렸어도 정말 불안하게 봤거든요. 왜냐하면 12월 달에 끝걸음에 열악감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늘어난 경주거리는 조심스럽다. 인기마로 팔리면 조심스럽다 말씀드렸는데 딱 그렇게 깨졌죠. 근데 오늘 또 인기마로 팔리죠 이게. 5번마 보고 있나는 직전 경기에서 인기마로 팔렸을 때 그냥 완전히 꺾었어요. 왜냐면 거리 적성을 짧게 보기 때문에 1200도 짧다라고 봤던 마필입니다. 근데 오늘은 1300 늘어난 경주거리, 이건 뭐 도무지 인기마로 팔려도 인정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3경주가 좀 배당이 엮일 가능성이 높아요. 강민이 고배당을 째려보는 마필이 지금 2마리 보고 있는데 둘 중에 한 마리를 충마로 놓고 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마리가 바로 9번마 시간의 지혜라는 마필입니다. 지금 출전 공백이 굉장히 길어졌잖아요. 근데 이게 재검 때 내용을 보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 데뷔 전부터 사실 강민이 좀 노렸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무기력하게 깨졌고 재검 내용 좋았고 이 마필의 활동적인 기대치가 뭐 상당하죠. 서울 경마장에 있는 그 1조 마방에 있는 청담도끼, 그리고 또 부산 19조에 있는 그 지금 계속 연승을 때리고 있는 그 럭키나인입니까? 럭키나인? 그 럭키나인과 북의 형제 마필이죠. 부마가. 그래서 요거는 좀 혈통적 기대치도 있고, 강민이 볼 때 이 시간의 지혜가 선행을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만큼 중속이 좋아요. 그래서 9번마 시간의 지혜, 9번마 시간의 지혜를 좀 배당마로 째려보고 있습니다. 인기대선 정말 좀 한 5위권, 6위권 이렇게 밀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3경주는 지금 인기 마필들을 다 못 믿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좀 배당을 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단 현장감을 살리면서 두둑한 배당으로 공략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혼합 4군 1700m 별정 비형 경주입니다. 철저하게 고배당을 노리는 중반부 승부 경주입니다. 이변 가능성 대단히 높은 혼전입니다. 뭐 터질 수밖에 없는 판때기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어설프게 팔리는 불안한 인기바가 많아요. 이 4번마 리얼걸치라든가 또 5번마 한빛나라, 외곽의 10번마 피닉스아트, 이 세 마리가 대끼리로 팔릴 상황이죠. 최근에 그나마 나머지 마필들보다는 보여준 액면이 있어서 4번, 5번, 10번 이 세 마리가 인기마로 팔리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언급해드렸던 인기마 세 마리 다 못 믿습니다. 인기마를 놓고 때리는 경주가 아니에요. 이 4번마 리얼걸치가 요거는 10월 달에 강민이 18배짜리를 또 짭짤하게 챙겨 먹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근데 리얼걸치가 입성을 하려면요, 앞선이 강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앞선이 느리게 올라가는 페이스에서 서둘러서 전개를 끌어가면서 그 페이스 그대로 유지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만 앞선이 빠르면 안 돼요. 그래서 4번 리얼걸치가 여기서 연투를 때릴 수 있는 능력이냐, 이거는 뭐 도무지 인정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5번마 한빛나라는 직전 경주에서 선행을 나서고 지어짠 내용이 전부입니다. 이 한빛나라가 이런 마필이 선행을 끌었기 때문에 리얼걸치가 상대적으로 좀 유리하게 전개를 풀어가면서 입상을 성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4번, 5번 이 두 마리를 다 충마로 놓고 들어갈 수 없는 마필들이에요. 외곽의 10번마 피닉스 아트가 최근에 좀 상승세의 걸음을 보이기는 해요. 근데 직전 경주도 보면 좀 이렇게 마지막 뚝심은 굉장히 좋았는데 편성이 강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혼합 4군 승군전에 곧바로 들이댈 만한 사이즈냐, 그거는 동의할 수가 없죠. 10번 피닉스 아트도 이것은 충막감은 아니라고 보고요. 제가 이렇게 뭐 인기말을
인기마에 대한 관심은 사실 없어요. 이번 경주는. 강민이 여기서 무조건 놓고 때릴 대가리가 있어요. 무조건 놓고 때릴 대가리가 있습니다. 강민이 한 1년 가까이 지금 타이밍을 째고 있는 맛bil 계속 지금 안 가고 있거든요. 계속 안 가고 있는 강민의 관리 맛빌 한 마리 있습니다. 예전에 뭐 두둑하게 또 배당을 챙겨 먹었던 아주 좋은 기억도 있는데, 오늘은 타이밍이에요. 이건 뭐 무조건 때려줘야 되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예전에 뭐 인기말로 팔렸을 때도 뭐 꺾었던 기억도 있고요. 근데 오늘은 놓고 때려야 돼요. 여기서는 놓고 때립니다. 인기도에서 한 8위권 9위권 될 것 같은데요. 고배당 충마 놓고 때리고요. 지금 언급해드렸던 이런 인기마필들과 들어와도 배당은 두둑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인기마가 부러지면서 복대복 막건이 엮여 들어가는 그림, 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경주는 정말 좀 화끈하게 챙겨 먹을 수 있는 찬스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해주시 바라겠습니다. 부산 중계 4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6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은근히 까다로운 난타전입니다. 강민의 관리마필 한 마리 출전하고 있죠. 외곽에 있는 11번마 그래좋아, 11번 그래좋아인데요. 10월 22일 경주에서 대가리 세워놓고 36.2배를 추천 경주로 강배팅으로 조져 먹었던 강민의 관리마필입니다. 그리고 작년 6월 달에도 이 그래좋아 대가리 세워놓고 또 노블레스맨이라는 마필에게 또 58배를 강배팅으로 조져 먹었던 아주 이쁜 녀석이죠. 직전 경주도 충마로 놓고 9.7배 딱 두 방으로 압축 승부를 때려 먹었습니다. 이 마필이 입상할 때마다 참 재미를 많이 봤던 강민의 관리 마필이에요. 그런데 자, 오늘 승군전을 치르는 상황에서 이거 충마로 놓고 갈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자, 이제는 검증이 필요해요. 오늘 게이트도 외곽으로 밀려있고 승군전인데 선행을 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어차피 쫓아가서 한 발을 더 써야 되는데, 쫓아가는 전개로 연투를 기대할 사이즈냐, 그거는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용 그래좋아는 인기마로 팔려도 충막감이 아니에요. 여러 마리가 보여요. 이 배당을 터뜨릴 수 있는 마필이 여러 마리가 보이는데, 일단 1번마 윙고맨이라는 마필이 1번 게이트에서 선행입니다. 오늘은 선행이에요. 단순한 선행만은 아니지만은 오늘은 1번 게이트 선행을 노릴 수 있는 찬스예요. 직전 경주를 쫓아가면서도 끝걸음이 살아있었고 착차가 거의 없었는데, 오늘은 감량 조건에 선행만 잘 타는 최은경 기수다. 여기서는 무조건 앞장 승부입니다. 1번마 윙고맨은 실전 막건 주목하시고요. 이 3번마 테이크 포 밀즈라는 마필이 17주 공백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좀 인기도에서 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17주면은 뭐 재검을 피하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마필은 그 출발이 좋지 못해서 상습적 그 출발 불량으로 정지를 벗고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3번 테이크 포밀즈도 상대적으로 좀 덜 팔릴 상황이면 봐줘야 되고, 5번마 강한 남자라는 마필도 직전에 윙거맨과 같이 떴을 때 착차가 없어요. 이런 마필들도 좀 호전세를 보이고 있죠. 예전 사이즈로 보면 강한 남자는 여기서 뭐 충분히 되고도 남는 그런 마필인데, 이제부터는 좀 관심권으로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1번 그래좋아가 인기마로 팔리는데, 이거는 조금 좀 조심스럽게 봐야 돼요. 오히려 1번마 윙고맨이나 3번 테이크 페이밀즈, 그리고 5번마 강한 남자, 지금 배당을 째려보는 이 세 마필 중에 한 마리를 감히 현장까지 고민해가면서 충마로 놓고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4경주는 저배당 게임이 아니에요. 좀 의도적으로 짭짤한 배당, 중고배당 막건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략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혼합 4군 1000m 별정 비영 경주 3세마 레이스입니다. 8마리 단촐한 편성이에요. 5번마 리처드 오브 뉴스테가 배당팔의 머리로 팔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같아요. 최근에 2연타를 때리고 있고 데뷔전에서 3차까지 버텨냈던 걸음도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5번 리처드 오브 뉴스테가 나머지 마필이 보여준 게 없으니까 여기서 뭐 인기 1위로 팔립니다. 자, 다만 좀 한 가지 조심스럽게 살펴볼 부분은
모래에 대한 적응력이에요. 보여주는 액면이 계속 선행이죠. 9월 30일 날 외곽에서 선행 갔고 10월 28일 날도 이빠이 몰아서 선행 갔고 직전 경주도 안쪽 게이트 선행 갔고 주행 심사 때도 선행을 갔고 그래서 리처드 오븐주스테가 계속 선행만 갔기 때문에 모래를 맞아보질 않은 거예요. 이런 마필들은 모래를 맞았을 때 어떻게 뛸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선행을 편안하게 가면 더 뛸 마필이긴 한데 강민이 이 7번마 우승특기 7번마 우승특기가 여기선 선행 승부도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이 10월 13일 경주에서 보면 스타트는 조금 좀 늦었어요. 좀 주춤주춤 했는데 결승선에서 외곽을 들고 날아오는 끝걸음이 상당히 날카로웠거든요. 그리고 직전 경주 데뷔전에서는 처음부터 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붙들고 나오면서 게이트 이탈 속도는 굉장히 빨랐는데 선행을 나서지 않고 쫓아가면서 걸음을 재보는 모습이었죠. 5번마 리처드 오븐주스테를 빼고는 앞선이 강하지 않아요. 안쪽에 1번마 이글스 그리프터도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노려볼 수 있는 조건이긴 하네요. 어쨌거나 이 5번 리처드 오븐주스테가 무시는 할 수 없습니다만 검증은 분명 필요한 마필이죠. 차라리 7번마 우승특기 오늘은 뭐 승부 타이밍이라고 봐야죠. 페로비치 제한장을 맞고 그래서 7번 놓고 오히려 7번 놓고 공격적으로 배팅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7번, 5번은 일단은 뭐 기본 막번으로 가져가 주셔야 되겠고 1번마 이글스 그리프터 또 3번마 최강 고수 이 최강 고수도 혈통적인 기대치가 있는 마필입니다. 주행 심사를 좀 실전처럼 치르긴 했습니다만은 요것도 관심권이고 6번마 장산베어스라는 마필도 직전에 열심히 타고 깨지긴 했습니다만은 발전 가능성을 보였죠. 이런 마필들까지 좀 현재까지 고민하겠습니다. 일단은 대가리를 어떤 놓고 가냐가 중요한데 7번 우승특기 이거는 뭐 이제부터는 노려야 돼요. 7번 우승특기를 승부 타이밍으로 째려보는 레이스 8경주가 되겠습니다. 부산 중계 5경주입니다. 혼합이군 18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이번 5경주 중계 5경주를 승부 경주로 가져갈까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쉽게 저배당으로 끝날 썰렁한 레이스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되죠. 4번마 스피드마크가요 배당판에 머리로 팔릴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직전 경기도 인기마로 팔리고 깨졌는데 직전 경기는 강민이 뿌듯은 그냥 뭐 능력상 대가리 인정하자 조건에 상관없이 그냥 인정하자 말씀드리면서 월드 넘버원의 32.7배를 주력 막건으로 때려 먹었던 그 레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 이 뿌듯을 놓고 또 그 월드 넘버원 또 소울 블레이드 아데르 축제 이렇게 세 마리를 주력으로 가져갔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이 스피드 마크는 좀 과인기가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많이 서둘렀죠. 그렇게 좀 서둘렀어야 되나? 이게 뭐 단순한 선행만은 아닌데 좀 서두르다가 깨진 부분은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인기마로 팔린다. 그래서 편하게 선행을 갈 수 있나요? 어쩌나 4번마 스피드마크를 충마로 놓고 갈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직전에 같이 떴던 마필 중에서 강민이 좀 안 된다고 생각하고 꺾은 마필이 몇 마리 있거든요. 우선 이 안쪽에 1번마 프로네이스가요. 이 12월 1일 경주에서 이 소울 블레이드와 머리차의 착차를 보여줬어요.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줬던 마필이잖아요. 그래서 직전 경주 은근히 배당판에 좀 이렇게 바람이 좀 불었던 그런 마필인데 그냥 완전 꺾었어요. 왜냐하면 외곽 게이트에서 안 된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은 1번 게이트를 깨차고 들어왔고 감량기수로 완전히 교체가 됐다. 직전에 바닥을 쓸어놨기 때문에 오늘은 거의 안 팔리죠. 요거 노려야 됩니다. 1번 프로네이스는 이건 직전에 뛰는 내용을 보니까 아직 한계를 드러낸 전력이 아니에요. 최근에 11월달, 12월달 뛰었던 경주 내용이 나쁘질 않잖아요. 오늘은 뭐 무조건 승부를 봐야죠. 김명신 기수가 탔던 말은 다른 어떤 기수가 타도 다 됩니다. 그래서 1번마 프로네이스 이제부터는 좀 고배당으로 좀 강하게 읽어줄 그런 필요가 있겠다고 보고요. 또 다른 고배당 관심마 한 마리는 제가 좀 현장까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5경주를
강민 좀 고배당 승부 경주로 고민을 많이 했던 이유는 일단 안쪽에 1번 푸른 에이스, 그리고 또 다른 한 마리. 인기말을 놓고 때릴 생각이 전혀 없어요. 지금 뭐 승군 레이팅이 걸려있는 뭐 9번 소울블레이드나 아들의 축제, 강민 직전에 노렸던 마필인데 그게 전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마필들 뭐 인기말로 팔리면 이거는 정말 많이 받아봐야 받치는 만큼밖에 안 되고, 어쨌거나 이번 5경주는 부산 중계 5경주는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경주입니다.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도둑한 배당으로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혼합 3군 14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이번 9경주는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공략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장 추천 경주로 노리고 갑니다. 7번마 로드 위너는요, 나올 때마다 실전 막건으로 아주 강하게 추천드렸던 강민의 갈림마필입니다. 직전 경주도 뭐 저배당이긴 했습니다만 그냥 한방 막건 인정하고 적중을 했어요. 이 9월 30일 데뷔전에서 이 착지 불량이 있었죠. 꾸벅하고 낙마가 될 뻔했음에도 마지막 끝걸음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최근 두 번의 경주 쌍대가리를 의심하지 않았던 마필입니다. 하지만 승군전에 1400 첫거리 도전에서도 이거를 대가리로 놓고 가야 되느냐, 그거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최근에 뛰었던 그 페이스와 이번 경주 페이스는 분명히 다르죠. 그리고 직전 경기도 보면 계속 기대면서 안쪽으로 기대면서 뛰는 거예요. 이런 마필들은 늘어난 경주 거리는 검증이 필요합니다. 안쪽에 1번마 삼정탑빛이 게이트를 잘 뽑았어요. 그래서 또 인기마로 팔리는데, 직전 경주는 인기 3위로 팔렸을 때 강민이 꺾었거든요. 근데 코차로 나름 선전하긴 했는데요. 정말 그게 최선이었다고 봅니다. 이 삼정탑빛이라는 마필은 모래를 맞으면 안 뛰기 때문에 모래를 안 맞으려고 계속 외곽을 돌거나 누추입을 했던 그런 내용이 많았잖아요. 근데 직전에는 1번 게이트에서 모래를 안 맞을 수가 없었으니까 그냥 뭐 강하게 이빠이 채찍을 두들기면서 선행을 간 거거든요. 그게 전부라고 봐요. 오늘은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늘어난 부담 중량 때문에 끝까지 버티기가 쉽지가 않고 선행 자체가 어렵죠. 그래서 이런 마필들은 모래를 맞지 않아야 되는데 인기마로 팔린 상황은 뭐 도무지 인정이 안 됩니다. 3번마 천재 이루라는 마필이 직전 1400에서 충분한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그나마 뭐 인기마 중에는 천재 이루가 좀 더 낫다라고 봐요. 이 천재는 9월 3일 경기에서 강미터 7.3배 대가리 세워놓고 한방 막건을 적중했던 아주 좋은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인기마 중에는 3번 천재 이루를 좀 더 세게 보는데, 강민이 이번 경주에서 좀 고배당을 째려보는 마필이 몇 마리 있어요. 그 중에 한 마리가 바로 이 11번마 우리가본이라는 마필인데요. 요거는 현장 변수를 살펴야 됩니다. 이 현장에서 마체중을 일단 점검을 해야 돼요. 이 마필은 6월 3일 경주에서 강민이 그 브라이트캣 우리가본 68.4배를 승부로 조져 먹었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이 마필의 적정거리가 1400이에요. 오늘 1400 출전하고 있고, 좀 검증이 필요한 인기 마필들이 배당판 바람을 불기 때문에 12번 우리가본은 여기서는 뭐 실전 막건으로 주목해야 될 이유가 분명합니다. 인기대에서는 좀 많이 밀려있죠. 자, 그런데 놓고 때릴 마필은 따로 있습니다. 인기대에서 정말 많이 밀려있는 강민의 관리 마필이에요. 1400에서 앞선이 강하지 않은 편성이다. 뭐 날라올 마필 한 마리밖에 없잖아요. 근데 인기도에서는 정말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이건 뭐 배팅 찬스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번 12경주는 인기마를 놓고 이번 9경주는 죄송합니다. 이번 9경주는 인기마를 놓고 가는 경주가 아닙니다. 현장감을 살리면서 인기마를 모조리 다 접어놓고 공략할 수도 있는 레이스로 봅니다. 어쨌거나 이 현장 변수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9경주 쉽게 끝나는 레이스가 아닙니다. 짭짤한 배당을 두둑하게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중계 6경주입니다. 혼합 1군 14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은근히 까다롭습니다. 경주거리가 1400이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살펴주셔야 됩니다. 아마 당일 배당판에 깜빡이가 2번마 디퍼런트 디멘션과 9번마 해야, 그리고
10번마 드롭더 비트 이 세 마리가 대끼리 좋은 대끼를 팔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8번마 페루드 포모로이는요 1400은 어렵다고 봐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단독 선행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8번 페루드 포모로이 때문에 앞선이 좀 뭉개지는 그림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번만 디퍼런트 디멘션이 전개 상황으로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다 라고 보여지죠. 직전에 그랑프리까지 뛰었기 때문에 뭐 인기마로 팔리는 상황인데 이건 뭐 꺾지는 않습니다만 강민이 좀 더 강하게 노릴 마필이 있어요. 일단 안쪽에 있는 1번마 킹 오브 에이스라는 마필을 주목을 합니다. 지금 서둘러서 2주 만에 출전하고 있는데 직전 경주도 승부 의지는 만땅이었어요. 근데 초반에 선행을 노렸지만은 실패를 했죠. 그러면서 바닥을 쓸어 버렸습니다만 오늘은 1번 게이트 너무나 유리한 조건이고요. 이제 출전 쪽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데뷔 초부터 뭐 마방 기대치가 어마어마했던 마필이고요. 뭐 그랑프리 대상 경주도 먹는다. 뭐 이렇게까지도 내용이 있었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1번은 킹 오브 에이스는 다시 한번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 사이즈는 지금 출전하는 다른 마필들에 비해서 전혀 밀리지 않는 사이즈죠. 얼마나 컨디션을 회복했느냐 하는 부분인데 페루드 포모로이가 있긴 합니다만 1번 게이트에서 밀고 선에 갈 수 있어요. 오늘은. 그래서 1번은 킹 오브 에이스 요거를 좀 더 강하게 읽어주시고 7번은 파티 어게인이라는 마필은 적정거리가 1400입니다. 이제 출전 주기로 정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고배당으로 엮어둘 필요가 있겠고 9번만 해야는 선행을 나서면 잘 뛰는 마필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또 단순한 선행만은 아니죠. 쫓아가도 되는 마필 10번만 드롭도 비트는 직전 경기에서 10.1배 압축 막건을 찍어 먹었고 또 11월 26일 날도 저배당이긴 했습니다만은 압축 막건 찍어 먹었는데 늘어난 경주거리가 직전보다 유리한 조건은 아니라고 봐요. 자 어쨌거나 강하게 읽어줄 마필은 1번만 킹 오브 에이스 그리고 2번만 디퍼런트 디멘션 9번만 해야 1놓고 2번 9번 1놓고 2번 9번은 기본 막건으로 가져가 주셔야죠. 그리고 배당마로서는 7번만 파티 어게인까지도 고배당으로 엮어서 공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주입니다. 혼합 1군 14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이빠이 올려서 강하게 노립니다. 후반부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얼핏 보면은 인기마 싸움처럼 꼬시는 경주예요. 그런데 꼼꼼하게 경주 내용을 분석해 들어가 보면요. 인기마 싸움으로 썰렁하게 끝날 레이스가 결코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팔리는 인기 마필들이 다들 거품기가 많아요. 1번마 동촌의 아침이라는 마필은 직전에 자력 입상을 성공을 하면서 끝걸음에 여력감이 많았습니다. 강민도 직전 경주 실전 막건으로 노렸던 마필이죠. 그런데 1200m였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노려야 될 이유가 분명했어요. 근데 예전에 이게 뭐 1400에서 안 되는 말은 아니죠. 1400에서 자력 입상을 성공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결정타 한 발이 나오질 않는 이유가 발바꿈이 좋지가 못한 거죠. 데뷔 초부터 망아지 때부터. 그렇다 보니까 1200까지는 잘 뛰어요. 근데 1400에서는 인기마로 팔리고 깨진 경우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동촌의 아침을 여기서 충마로 놓고 가야 되느냐, 그거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오늘은 부담 중량까지 56.5로 많이 늘어난 조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번마 동촌의 아침 머리로 팔린 상황은 인정이 안 됩니다. 5번마 태양왕은 1400m가 적정거리죠. 이거 직종인정 강민이 고배당을 째려봤다가 이 실전 막건으로 엮어 먹질 못하면서 너무너무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 태양왕은 작년 봄에 작년 4월 달에도 이 1400에서 999 폭탄을 터뜨렸던 마필 340배를 터뜨렸던 마필인데 그때 당시도 어부지리가 아니었어요. 이 1400은 다시 한번 적정거리입니다. 다만 부담 중량이 57까지 늘어났다. 이거는 조심스럽죠. 작년 4월 달에 고배당을 터뜨렸을 때는 감량 조건으로 51kg의 홀가분한 감량 조건으로 고배당을 터뜨렸던 것이고 직전에 선전했다고 해서 오늘 57의 부담 중량이다. 이것도 자력 승부를 장담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죠.
8번마 강성대국이라는 마필이 또 1군에 올라올 때까지 꾸준하게 연투를 때리면서 상승세가 좋았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직전 경주 초반 페이스가 조금 빨라지니까 그냥 쫓아가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앞선 페이스가 굉장히 빠릅니다. 강성대국도 여기서 뭐 인기마로 장담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1번, 5번, 8번 이 세 마리 인기마로 팔린 이 세 마필 중에 충마로 놓고 때릴 녀석이 없어요. 그리고 언급해드렸던 인기마 세 마리 모두 부러지는 그림도 조심스럽게 살펴주셔야 됩니다. 자, 강민이 이 폭탄 배당을 노리는 마필이 몇 마리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마리가 바로 7번마 전무후무라는 마필입니다. 직전에 승군전이었고 1800m 경주거리였는데 그냥 꺾었어요. 워낙 상대들이 셌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고 꺾었습니다. 근데 2번 게이트 조건도 물론 유리한 상황이긴 했습니다만은 이탈 속도가 정말 빠르더라고요. 게이트를 박차고 나오는 그 속도 자체가 엄청나게 빨라진 그런 모습입니다. 스타트 나와서 오른발 등자가 빠졌잖아요. 그리고 그걸 다시 손으로 이렇게 다시 끼우는 과정에서 초반 페이스가 약간 늦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페이스 3위권까지 무난하게 끌고 가면서 가능성을 보인 마필입니다. 오늘 1400 줄어든 경주거리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상대 선행마가 11번만 클린업 빙고가 있긴 합니다만은 클린업 빙고는 어차피 선행을 나서도 짧다고 봐야죠. 그래서 클린업 빙고가 선행을 가면 바로 그 뒷자리 꽃전개를 풀어갈 마필이 전무후무인데요. 뭐 선행까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배당은 7번마 전무후무 인기도에서 거의 뭐 바닥권에 있을 마필인데 강민은 이것도 고배당으로 째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놓고 때릴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이 있죠. 인기도에서는 한 5위권 뭐 이렇게 팔릴 것 같은데 대가리 놓고 때립니다. 인기마 지금 깜빡이로 팔리는 인기 마필들이 다 불안하다. 그래서 이번 식경주는 승부지 복병마를 놓고 고배당 승부를 주력으로 때립니다. 그 중에 한 마리는 7번 전무후무 물론 주력으로 가져가 줄 마필이고요. 승부지 복병 놓고 고배당의 승부막건 때리고 또 중배당까지 두둑하게 받쳐두면서 이번 식경주 제대로 항구라 때려 먹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국산마 3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이빠이 올려서 강하게 노리고 들어갑니다.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무조건 터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믿고 때릴 인기마가 없어요. 강민이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인기마 불안한 경주는 고배당을 노리는 배팅 찬스가 되는 것입니다. 안쪽에는 3번마 스칼렛 위치가 배당판에 머리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하만식 기수로 안정이 교체가 됐고 또 1200 적정거리고 안쪽 게이트를 잘 뽑았고요. 작년 9월달에 MJC 트로피 특별경주에서 대가리 세워놓고 12배짜리 12.8배를 승부 경주로 적중했고 또 작년 7월달 묻지마 강축 놓고 18배짜리를 딱 두 방으로 압축 승부를 때려 먹었던 강변의 관리 마필이에요. 이 데뷔 초부터 혈통적 잠재력을 상당히 높게 평가했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이 부산 경마장에 있는 그 천혜무봉, 이 3전 3승을 달렸던 그 천혜무봉과 부마 모마가 똑같은 전형제 마필입니다. 뭐 천혜무봉이 한 1년이 훨씬 넘는 공백기를 갖고 나오면서 복귀전에서 한번 바닥을 쓸어버렸죠. 그 뒤로 뭐 퇴사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 스칼렛 위치는 혈통적 기대치가 상당하고 데뷔 초에 뭐 늑발했던 마필인데 힘이 차면서 선행도 가고 뭐 상승세가 좋았던 마필이에요. 그런데 최근 두 번의 경주를 보면 이제는 어느 정도 한계를 드러낸 모습이에요. 이게 3군 레이스에서 자력 승부를 장담할 사이즈냐, 이거는 조금 조심스럽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쪽에 발빠른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전개가 밀리는 그림도 조심스럽게 봐야 되고요. 어쨌거나 3번 스칼렛 위치가 깜빡이로 팔린다, 이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이죠. 8번마 과천의 함성이라는 마필도 직전 경주 3차까지 선전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인기마로 팔리는데, 작년 7월 29일 경주를 보면 3차까지 왔을 때에 그때 당시 앞선이 뭉개졌기 때문에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1200에서는
자력 승부를 기대하기보다는 전개운이 많이 따라줘야 되는 마필이 과천의 함성이에요. 직전에 1400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더 유리한 조건이었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문생이라서 인기바로 팔리는데 8번 과천의 함성도 여기서 충막감 아니에요. 자, 강민이 진하게, 아주 진하게 고배당을 노리는 관리 마필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가 뭐 단거리 1200이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 무지무지하게 높아요. 경주거리가 조금만 길었으면은 아예 쳐다볼 수 없는 마필인데 1200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조건 강하게 누려야 될 고배당 관리 마필이 출전하고 있고, 6번마 프리마퀴는요, 이게 지금 얼마나 팔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거의 뭐 안 팔리겠죠. 직전 3차까지 왔어도 인기 순위 11위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거의 뭐 안 팔릴 것 같은데, 이것도 여기서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 프리마킨이라는 마필이 데뷔 초에는 3연승을 했던 마필 아닙니까? 데뷔 초 사이즈가 정말 셌던 마필이에요. 이거 출전 공백이 길어지면서 4월달 뛰고 공백이 길어지면서 9월달, 11월달 공백기 이후에 두 번의 경주에서 바닥을 쓸었습니다만은 직전 경주 다시 살아나는 걸음을 분명하게 보였잖아요. 그래서 이 프리마킨 같은 마필도 여기서는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고배당 폭탄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마지막 경주 강문이 놓고 때릴 마필은 확실하게 서 있습니다. 인기도에서 거의 한 6위권, 7위권 뭐 그 이하로 될 것 같아요. 한 7, 8위권 이렇게 팔릴 것 같은데 강민 대가리를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놓고 때릴 고배당 충마 세워놓고, 이미 언급해드렸던 6번마 프리마킨이 엮여서 들어가면 이거는 999 폭탄이 돼요. 폭탄 배당 충분히 가능한 편성입니다. 마지막 경주는 썰렁하게 저배당 레이스 아닙니다. 철저하게 고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데요. 화끈하게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1월 21일 일요일경마 UC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경마팬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